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 이 지겨운 직장 빨리 벗어나고 싶다, 편안하게 책임과 의무에서 다 벗어나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요, 은퇴자들의 73%가요 오히려 은퇴 후에 여가 시간이 늘어난 이후로 더 많은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산소 가면 요 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희 아버지 산소 근처를 다 파헤쳐 놓습니다. 정말 그 에너지가 그냥 엄청나죠. 여러분, 이 두더지가요, 땅을 팔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왜 만족감을 느낄까요? 바로 자신만의 터널을 파는 본능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요 두더지가요, 보통 이렇게 보면 제 주먹보다 또 작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두더지가 그 단단한 땅 속을 파헤치면서 여기저기 땅굴을 만들고 다니죠. 자, 두더지는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로 먹이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자신만의 생활 공간을 만드는 터널을 계속 파죠. 자, 이게 터널이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 복잡한 터널 시스템은요, 먹이를 효율적으로 찾고 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또 이를 통해서 다른 두더지의 접근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더지는요, 터널을 파는 행위를 통해 생존을 할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만족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꿀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서 꿀벌을 잡으려다가 손을 몇 번 쓰였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 이 꿀벌, 우리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꽃가루가 있죠. 이렇게 해서 다른 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식물의 수분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꿀벌이 없다면요, 지구상의 상당수의 꽃들이 이미 멸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꿀벌에 놀라운 춤이 있어요. 그들의 생산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꿀벌은요, 특정 꽃밭의 위치를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추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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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치는 거죠. 이걸 와글 댄스라고 합니다. 이 춤은요, 자기 동료들에게 꽃의 방향 또 거리, 꽃가루의 질을 동료들에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꿀벌들이 효율적으로 먹이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런 활동은요, 단순히 꿀벌 개체의 생존을 넘어서 식물의 번식 또 생태계 유지에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꿀벌은요,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산적이고 목적 있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종족 또 주변 환경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자, 해바라기죠. 저는 어렸을 때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도 그 원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뭔가 안에 그 시스템이 있겠죠. 자, 해바라기는요, 단순히 햇빛을 받는 수동적인 식물이 아니죠. 하루 동안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죠. 이것을 헬리오트로피즘이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해바라기는 잎과 꽃을 최대한 많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광합성을 극대화합니다. 자, 이 활동은요, 해바라기가 더 건강하게 자라고 또 씨앗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해바라기는요, 태양을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손의 번식과 종족의 번영이라는 목적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두더지, 꿀벌, 해바라기, 참 하찮은 보이는 이런 동물 또 식물조차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산적이고 또 목적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자신과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두더지, 꿀벌, 해바라기 외에도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식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도 예의 없이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나무는 더 높은 곳으로 가지를 뻗죠. 왜냐하면 밑에 깔려 있으면 햇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는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아다닙니다. 작은 개미조차도 더 나은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들의 성장을 위한 행동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죽게 되고, 또 새는 날개를 쓰지 않으면, 날아다니지 않으면 금방 포식자에게 잡혀 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서는요, 성장과 발전을 멈춘다는 것, 곧 도태, 그걸 넘어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정체되거나 멈추는 순간 생명체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뒤처지는 거죠. 그리고 사라질 위험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동물들의 또 자연 속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성장은요,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 또 경제적인 성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장이죠. 만약에 우리가 은퇴 후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면서 살아야겠다,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는 편할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함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연의 본능에 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생산적인 활동 또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또 성장하고 목적 있는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꾸준히 성장해 가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 주변의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대로 보여주면서 멈추지 말라. 성장과 발전을 멈춘다는 것, 곧 도태, 곧 죽음을 의미하죠. 우주의 본능은요, 끊임없이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 흐름 속에서 살아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 시도해 보세요. 작은 취미 또 봉사활동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철학자의 책을 제가 많이 읽고 있는데 그동안 희미하던 제 삶이 시원하게 뻥 뚫린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제가 2개의 글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쓰고 또 제 가슴에 새긴 글인데요. 이 짧은 글이 제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제목이 불필요한 여가를 만들지 마라 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춰 무언가를 해야 한다. 정해진 일과 활동 영역이 없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기간의 휴가 여행을 하면 오히려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자신이 있어야 할 본래의 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네, 저도 한 이틀만 여행을 다녀도 뭔가 좀 불안하고 또 갔다 오면 좀 공허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특히 이렇게 오래 벗어나 있으면 이런 기분이 더 든다는 거죠. 여기 두더지 얘기가 나옵니다. 두더지가 땅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역경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태생적 성질이다.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써놨죠. 자신의 능력에 맞춰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것은 인간의 태생적 성질이다. 이걸 벗어나면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읽어볼게요. 제목이 하루를 살자입니다. 하루를 살자. 제가 이것은 이렇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직접 쓰고 읽고 마음에 새긴 글인데요. 이거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또 매일의 기상이 작은 탄생이고 매일 아침에 상쾌한 순간은 작은 청춘이다. 매일 밤의 지침은 작은 죽음이다. 이것은 이제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일의 기상은 작은 탄생이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었는데 글을 읽고 이 문장을 읽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작은 탄생이라는 말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눈을 뜹니다. 또 여기 보면 매일 아침에 상쾌한 순간은 작은 청춘이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로 가기 전에 바깥에 한 10분 정도 돌고 가요. 그 새벽 공기의 그 상쾌함이 정말 기분 좋거든요. 이 문장을 읽는 다음에 저는 더더욱 그 새벽 산책을 즐깁니다. 왜? 그 아침에 상쾌한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 그때 아주 에너지가 넘쳐나거든요. 작은 청춘. 나이는 이제 환갑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팔팔함을 느낍니다. 또 매일 밤의 지침은 작은 죽음이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문장이.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자, 중년들 또 장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나름 목적 있는 삶, 또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목적 있는 독서. 또 글쓰기. 이 글쓰기 역시 목적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네 번째는 저는 이제 문장 수집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이 있으면 캘리그래피로 써서
몇 번이고 봅니다. 이게 1000장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해왔으니까. 아침에 오면 한 달 동안 쓴 것들을 쭉 봅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을 읽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숨어있는 열정도 생겨나죠. 여기 이게 있네요. 책은 성장의 강력한 지렛대이다. 네, 공감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저는 문장을 수집하고 글을 쓰는 거. 또 제가 부동산 유튜버잖아요. 근데 요즘 제 유튜브 채널 보면 은퇴 노후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려는 목표, 행복한 은퇴 노후 전문가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또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그림, 특히 이제 동양화 좋아하는데 그리기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7번, 8번, 9번 계속 만들어 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은퇴 후에 가장 행복한 그룹은 1번 하루 종일 여가를 즐기는 그룹, 2번 하루 4시간 정도 목적 있는 활동을 하는 그룹, 3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룹. 자, 어느 그룹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이제 답을 맞출 수 있겠죠? 네, 2번입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목적 있는 활동을 하는 그룹.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퇴 후에 오히려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 선배 얘기입니다. 5년 전에 직장에서 은퇴를 한 선배입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일도 고되고 인간관계도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퇴만 하면 이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좀 편히 살고 싶다. 여행도 다니고 싶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정년퇴직을 5년 전에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요 너무 좋았다고 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회사 다닐 때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고 자녀들도 다 키워서 결혼해서 자녀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고 이제 자유롭게 먹고 자고 쉬고 TV 보면서 또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6개월이 가자 뭔가 공허하고 또 1년이 지나가자 우울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배에게 제가 제안했어요. 선배, 매일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보시면 어때요? 자, 이 선배는 독서가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후에 우연히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까지 이끌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음을 느낀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을 나오면 왜 우울해질까요? 직장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또 자아 실현의 중요한 부분이죠.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 책임, 또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회사를 나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역할도 사라지고 내 직함도, 내 명함도 사라지죠.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요,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게 만들어서 우울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생산성 있는 활동을 죽는 그날까지 내 체력과 여건에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와 사례에서 보면요,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연구된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 스트레스 감소. 네. 목적 있는 생산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행복감의 증가입니다. 목적 있는 삶에는 우리의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기분 좋아지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목적 의식 강화입니다. 자, 목적이 있는 생산성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자신 하는 일의 이유,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감 향상입니다. 우리가 작은 성취라도 쌓이다 보면 자신감,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어 갑니다. 특히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효과는 매우 커지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성취, 도전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감과 자존감이 쌓여간다는 것. 마지막 5번째는 더 나은 시간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요, 예전에는 여가 시간이 그냥 무료했었는데 열심히 목적 있는 삶을 살면서 여가 시간을 가질 때 그 여가 시간이 좀 더 행복하고 질적으로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계속 높아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목적 있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54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주만 실천해 봐도 여러분들이 그 우울감이 있다면 싹 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침 5분. 자, 일어나서 오늘의 목표를,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4시간 목적 있는 활동, 봉사활동 한다든가, 내가 오늘 책을 어디까지 읽겠다, 이런 목적 있는 활동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 3. 저녁 3분입니다. 성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적으면서 저녁 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긍심도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543 법칙, 아주 쉬운 건데 2주만 하셔도 우울감에 빠져있던 분들, 우울감이 아니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주의 본능은 뭘까요? 확장입니다. 지금도 우주는 계속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식물, 곤충들의 공통점은 생존을 넘어서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음이거든요. 우리 인간도 그 자연 속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장을 멈추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543 법칙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